우리가 이제, 각종 이제 국가고시에 보면은,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보면요. 약 한 1년에 한 130문제에서 150문제 정도가 우리 시험범위에 나오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시험이 민법 총칙에서 전체 범위에서 앞에 부분 조금 안 배우고요. 뒤에 부분 조금 안 배워요. 여기 이 부분만 우리 시험범위고요. 물권법은 처음부터까지 똑같아요. 채권법은요. 채권법은 반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채권법도 이 뒤에서 여기 뒤에 안 배워요. 여기만 또 채권법은 여기만 이렇게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이게 이제 물권법은 전부 다인데 물권법도 중간에 하나 빠져요. 질권이 하나 빠져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고시는 다른 국가고시는 보통 보면 민총 물권을 다 보든지 그 다음에 민총 채권을 다 보든지 민총 물권 채권 다 보든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중간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것을 전체로 보면 국가고시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시험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온 것이 1년에 한 130에서 한 150개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 거의 모든 시험들이 약간 우리가 이제 올해가 이제 2018년이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시험이 벌써 한 3개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18년이 있는데 17년, 그 다음에 16년, 15년, 14년, 13년 이 정도. 그래서 한 5년 정도, 14년이요. 5년 정도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판례의 범위가 어딘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강의를 할 때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기본만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기본만. 그러니까 기본만 가르치다 보니까 듣는 건 되게 편한데 뭐가 안 되냐면 점수가 전혀 나오질 않죠. 기본만 계속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쉽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판례 특강할 때 이렇게 판례 자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이거 중요하지도 않는 판례를 잔뜩 그냥 자기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판례를 모아가지고 판례 특강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가져와서 보면 이게 뭐지?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험은 어느 범위 안에서 시험을 볼 것인가? 우리는 각종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시험 범위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지문은 한 개, 지문. 전체 40문제에서 지문이 200개거든요. 200개요. 그 200개에서 한 개나 또는 두 개 정도죠. 이 정도 외에는 다른 국가고시의 범위를 벗어난 지문은 절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9%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범위 안에서만 시험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미 뭐 사법시험은 지금 없어졌지만 이미 사법고시 같은 건 한 60회 정도 이렇게 시험을 봤고요. 민법만요. 우리 공중에서만 보더라도 벌써 올해가 28회잖아요. 그러면 28년간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28년간이나 시험을 봤으면 얼마나 많은 지문들이요?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이 이미 나왔던 지문들을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좀 짧게 하든지 좀 더 이렇게 길게 하든지 이렇게 변형해서 그러니까 앞에 썼던 말을 뒤로 가고 뒤에 썼던 말이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유형의 지문이 나올 수는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알겠죠? 물론 이제 약간 이제 학생들한테 어렵게 생각되면은 이제 사례형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사례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배우는 이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매도인을 그냥 갑이라고 하는 것이고 매수인은 을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3자를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을 병이다 이렇게 해도 전혀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한 사람을 매도인을 보고 한 사람을 매수인을 보고 한 사람은 제3자를 보면 되는 거죠. 알겠죠? 항상 이론의 범위 안에서만 되기 때문에요. 너무 이제 공부가 범위가 어디가 나올 건지 하는 거 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이제 올해는 지금 시험이 뭐뭐를 시험을 봤냐면 지금 감정평가사 봤고요. 변리사 봤고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변호사 이런 시험들이 지금 이미 다 시험을 봤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노무사하고 이제 몇 가지가 또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이 나온 것들을 가지고 보면 올해는 국가고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약간 좀 평이하게 이렇게 나오고 특히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하고 범위하고 비슷한데요. 약간은 그 평이하게 시험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은 이제 2015년도에 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15, 2016, 2017, 2018 4년간을 계속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015년 때에 나왔던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책의 순서대로 우리 그 기본서 순서 있죠? 기본서 순서대로 전체를 다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법 총칙 한번 보고 나중에 다시 물권법 한번 보고 그다음에 채권법하고 특별법 이렇게 같이 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민법 총칙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셔요. 민법 총칙. 자, 보고 계시죠? 자, 법률행위 1번 보세요. 1번요. 법률행위요. 거기 보시면 갑은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됐죠? 갑은 출근하는 길에 호의로 회사 동료 을을 자동차로 태워주기로 약속했다. 호의 동라며 이것을 뭐란다? 호의 동승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뭐란다?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법률관계하고요 인간관계하고 구별이 된단 말이죠. 법률관계라는 것은 고의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인 호의 동승의 경우는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각 우리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가 없다. 구속당할 의사가 없다. 줄거요 권리, 의무, X 이 말이죠.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1번요. 갑과 을간의 약속은 법률관계다. 틀렸죠? 이것은 호의관계로서 인간관계에 속하는 것이죠. 자, 2번요. 갑이 약속을 어길 경우 을은 약속을 지킬 것을 법원에 청구. 여러분요. 법원에 청구한다 이 말은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권리관계가 돼야 돼요. 권리관계예요. 법률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3번요. 갑이 자동차에 태워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을이 택시비를 지출한 경우 을은 약속 위반을 이유로 약속 위반 줄고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요 인간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있을 때 그 권리와 의무를 뭐란다? 채권 채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것은 약속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4번은요 갑이 을을 자동차에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과실로 교통사고 과실 가로 열고 닫고 교통사고 가로 열고 닫고요.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요 교통사고 났죠?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 이 말이죠. 그것을 손해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 하냐? 불법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3번하고 4번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없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고요. 5번은요. 갑은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자동차를 태워준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방금 얘기했죠. 대가를 청구하단 말은 권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셔요. 점유의 취득이죠. 점유의 취득 줄고요. 유심을 습득. 그 다음에 유심물이요. 그 다음에 매장물 할 때 무주물 선점할 때 선 이러죠. 이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봐봐요. 우리 이제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사실행위는 뭐냐? 순수 사실행위하고 뭐가 있죠? 혼합 사실행위 두 가지가 있죠. 순수 사실행위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혼합 사실행위는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그래서 물건의 인도죠. 유실물 습득, 물건의 인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점유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점유는 뭐죠? 사실상의 지배죠. 사실상의 지배. 그러니까 사실행위죠. 그 다음에 습득, 유실물 습득이죠. 유실물 습득은 혼합 사실행위죠. 매장물 발견이죠. 매장물 발견 뭐죠? 순수 사실행위죠. 순수 사실행위. 무주물 선점이죠. 선점보다 혼합 사실행위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사실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이죠. 없는. 우리 이것을 뭐란다? 법률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가 있잖아요. 또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추인, 취소, 해제는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이것은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는 뭐에 속한다?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요. 형성권이죠.
그러면 형성권은 뭐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죠?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근데 써요. 채무면제. 채무면제. 점 찍고 상대방의 동의. 동의. 그다음에 옆줄 얹고 가능. 이렇게요. 그래서 채무면제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이요. 정지조건부 해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해제는 인정이 돼요. 알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죠. 이거 우리 말하죠.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럼 너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 채고하죠. 만약 그때까지 갚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말이 없어도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것을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이것은 최근에요. 자주 나오고 있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6번은요. 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죠. 왜요? 형성권은 뭐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뭐를 요하지 않는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7번은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분할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분할이란 말에다가요. 또 써야 되겠죠. 매수, 증감, 소멸. 그래서 청구권 앞에 매수나 매수. 그 다음에 증감이나 소멸.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뭐다?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에서 이런요. 여기 해설 봐봐.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되는 형성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형성권은 다 어떻게 행사한다?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예요. 왜요? 형성권이라는 건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성권은 대부분이 다 뭘로 한다?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고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반드시 암기해야 돼. 형성권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것. 우리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죠?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요. 자, 9번 보셔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이죠. 취소권. 여러분 방 취소권은 뭐다? 취소권은 뭐예요? 형성권이죠. 취소권에다 써. 형성권. 여러분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걸리죠. 제척기간이요. 많이 다르죠. 뭐가 있죠?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그것은 소멸시효. 말이 달라.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래서 형성권은 제척기간이고 청구권은 소멸시효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취소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척기간에서 줄 보시고 법원이 직권조사 이렇게. 법원이 직권조사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아니야? 아 똑같아요? 약간 느려요? 남양주 야간반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말이 빠르다고 알겠죠? 그래서 천천히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 차이가요. 한 20분 정도밖에 차이 4시간에 해봤자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좀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요. 무슨 말인지 알기겠죠. 10번을 보세요. 자, 10번이요. 10번. 지상권 설정의 합의죠. 합의. 이런 합의는 뭐죠? 계약이죠.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는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예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사단법이죠. 사단법인은 합동행위예요. 합동행위. 그래서 우리가 단독계약 합동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법률행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의사표 취소 동그라미예요. 아세요? 취소. 그럼 취소는 뭐죠? 취소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그 다음에 동산의 가공이죠. 여기까지는 법률행위죠. 그런데 가공은요? 가공이 뭐예요? 가공이 뭐냐고? 매주가 발명. 매주가 순수 사실행위죠. 그것은 사실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알았죠? 사실행위 줄고요. 거기다 써요. 대리 X. 대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다음 11번은요. 요물계약이죠. 요물 줄고요. 요물, 그래서 네 가지를 써. 네 가지. 뭐가 있어? 요물은 왼쪽에다가 네 가지. 뭐? 오케이.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보증금 이렇게. 현대계보 이렇게. 현대계보. 이것은 요물이죠. 요물에서 물건의 인도 줄 것이고 그걸 뭐냐? 가로 닫고 질권이에요. 그럼 질권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물건을 인도해야 돼요. 그건 특별 성립 요건이죠. 특별 성립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시간 없는데 써요. 요식행위라고 얘기해요. 요식행위. 그래도 말은 천천히 할 테니까 대답은 빨리 해보세요. 요식행위에 속하고, 그 다음에 대리행에서 여러분요, 대리권이죠. 줄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능력하고 행위능력이요.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요. 토지거래허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요. 그 다음에 또 써요. 거기다 또 하나 써. 특별성립요건 밑에다 써. 작년에 나온 거예요. 주택관리 시험이요. 그 다음에 뭐죠? 미성년자 법률행위에서 미성년자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이것을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이제 이게 지금 11번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11번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다음 중에서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효력 요건이 아닌 걸 찾아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죠?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허가,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법령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이런 것들을 뭐란다?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자, 12번은요. 법이라는 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그러면요. 양도를 법이라는 사단 줄고요. 그것을 총유라고 하죠. 총유에서 사원의 지위를 양도나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은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거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래서 임의 규정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자, 13번은요. 목적의 적법성이죠. 그럼 적법성은 뭐죠?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누고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나누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이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가 되죠. 13번은요. 매매 계약은 그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죠. 가로 묶어요. 이 목적물과 대금을 목적의 확정성의 목적의 확정. 이 목적물과 대금은 언제까지 확정해야 되죠? 그럼요. 계약 체결 당시 줄고 계약 체결 당시 X예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죠. 언제까지요? 바로 밑에 이행기까지. 이행기. 알겠죠? 자, 14번은요.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죠. 언제다 불법 원인 급여. 그럼요. 이게 언제다 불법 원인 급여.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죠?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잖아요. 이 강행법규가 103조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뭐가 된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되죠. 불법 원인급여. 그런데 103조하고 관계가 없다. 103조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103조 관계없는 게 바로 뭐다?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명의신탁 약정은 그것은 103조와 관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103조와 관계가 된 거 있죠? 도박자금이요, 도박이요. 도박자금 같은 것은 103조의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서 언제나 103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103조와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강행법규가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언제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13번은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 줄고요. 이런 비용상환청권은 언제나 임의 규정이에요. 밑에 하나 써. 비용상환청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 두 가지를 더 써. 두 가지. 뭐가 있어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요. 또 하나가 뭐죠? 차임 지급 시기. 이 세 가지는
우리 먼저 임대차에서 여죠 강행기한이고 뭐다? 이미 규정이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16번은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죠. 강행규정 위반 무효 동그라며 그것은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뭐라고 나왔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요. 17번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무효죠. 무효인 범행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강행법규 위반 줄거요. 강행규정을 위반 거기다 또 써 두 가지. 103조 위반 104조 위반 104조 강행규정 위반은 그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18번은요.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이죠. 자 줄거요. 강행규정의 위반 거기 줄거요. 위반 동그라미 하고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이죠. 무효. 이런 무효는 3대 원칙이 있어. 누구든지 무효 주장이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시행치가 많은 행위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그랬죠. OX, X 허용된다 이 말이죠. 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 보장약정, 투자 수익 보장약정 이 말이죠. 발음이 더 발음 때 신탁회사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아니한다. 왜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요 3번에요 19번 한번 보셔요.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죠. 자 그럼 103조인데요 이건 이제 103조의 법무사니까 쭉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위반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보면 103조예요 19번에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그럼 반사회 질서 거기를 줄고 반사회 질서를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우리가요 103조 위반이죠.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을 말한다. 불법 조건이라고 하고 그 불법 조건은 그것이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103조 위반이니까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금전적 대가죠. 이런 금전적 대가 줄거봐. 이게 이제 103조에서 가장 많죠. 봐봐.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반대급부로 돈을 주기란 경우,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고 반대급부로 돈을 주기란 경우,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란 경우, 산업스파이죠. 회사의 기밀을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란 경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금전적 대가와 결부가 되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 이런 반사회질서적을 뭐라고 얘기한다? 불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동기의 불법이라고 얘기해. 그럼 동기의 불법은 동기가 표시가 되면 표시 동그라미 그것은 무효가 돼. 그럼 비교해봐 비교. 비교해서 뭐라고 쓴다? 동기의 착오가 있죠. 그럼 동기의 착오는 이것이 뭐가 되면 표시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그래서 동기의 착오하고 동기의 불법은 다른 말이에요. 동기의 불법은 무효가 되죠. 표시가 되면. 동기의 착오는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0번 보세요.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도박자금에 제공할 도박자금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21번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하는 것. 도박 채권자? 이런 봐봐 이거. 그러면 기억나죠 이거? 여기 보면 이렇게 값이 있죠? 이거 5억짜리 것을요. 을한테요. 도박 자금으로 2억을 빌려. 2억. 도박 자금으로. 그럼 이 도박 자금은 103조 위반이잖아요. 103조 위반인데 도박 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대.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는 것. 이것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을이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갑이 원한다. 그러면 내 집이 5억짜리인데 이 집을 내가 너한테 팔 수 있는 대리권을 주겠다 이 말이죠. 대리권을 줄 테니까 너가 그럼 이것을 병한테 팔아라. 병한테. 그럼 여기서 5억이 나온다. 그럼 5억 나오면 너가 2억 가져가고 2억. 나한테 3억을 주라 이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누구다? 병이 선의이다 이 말이야. 선의이다.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다? 도박자금 무효이다. 변제 약정도 무효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을한테 대리권 수여하는 거 유효이다. 제3자는 선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겠죠? 다시 도박자금 무효이다.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무효이다. 그래서 도박자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겠죠? 무효. 변제하기로 약정,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 다 무효예요. 그런데 대리권 수여하는 것은 도박자금과 별개죠. 유효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3자가 선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5억 중에서 을이 2억을 가져갔죠? 변제 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2억 가져가는 거 그것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20번에 도박자금 무효이다. 그 다음에 21번. 20번 뭐죠?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뭐 하는 거? 수여하는 거, 수여하는 것. 그것도 여전히 뭐가 된다?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103조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2번은요.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어. 그런데 그 제3자가 알지 못했다. 선이면 제3자는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20번부터 22번까지를 묶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23번은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똑같아요. 봐봐. 지금 세무사 시험하고 행정사 시험하고 법원행정고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나는 짧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길게 나오고 길게 나오면 짧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 23번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103조 위반되죠. 똑같은 말인데 그 밑에는요. 보험계약자가 해야 돼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103조란 말을 뭐로 바꿔놨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으로 해놨죠?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알겠죠? 자, 24번은요. 영리 목적의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가 성매매를 유일할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선불금. 그건 103조 위반이에요. 엽줄고서 반환 청구 X. 반환 청구는 안 돼요. 자, 25번은요. 이게 2015년에 나왔죠. 세무사 시험에. 작년에 또 다른 국가고시에 또 나왔단 말이죠. 지체상급인데요. 이게 뭐냐면 봐봐요. 이제 우리가 항상 지체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월 1일까지 공사를 완공시켜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너 그러면 8월 1일까지 공사 완공 못하면 어떡할래?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하루에 100만 원씩 이렇게 100만 원씩 지체상급. 한마디로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을 부담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물을 건축을 의뢰할 때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규정을 안 두면 이 사람들 건물 안 지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건축 의뢰하잖아요. 그럼 건축 의뢰하고 계약서 안 쓰죠.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돈 뽑아가지고 다른 데 건물 짓고 이거 안 지어줘. 왜? 다른 데는 뭐가 돼 있어? 지체상금 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100만 원씩 내야 되니까 이거 않기 위해서 무조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빌라라든가 조금 이렇게 짓는 거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이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친분관계를 했어. 그러면 이건 혼자서 건물이에요. 이런 다가 같은 거 건물 지을 때 보면 한 사람 건축 소장원사가 와가지고 혼자 다시 건물 짓는다니까요. 세우라 내우라. 3개월이 몇 개월 가요? 1년 갖는 거죠. 저쪽은 지체 상금이 있어. 사람이 다 달라붙는 거죠. 왜? 3개월이 지나면 뭘 해야 되니까? 손해배상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런데요, 이 관급공사인데요. 이 구청을 구청을 짓는데요. 서울시장이 와가지고 언제 온다고 딱 이렇게 디데이가 딱 잡혔어. 언제요? 8월 1일까지 잡혔어. 근데 이걸 죽었다 깨놔도 9월 1일까지는 돼도 8월 1일까지 24시간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8월 1일까지 무조건 완공시켜야 된다. 안 하면 하루에 대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 깨놔도 이것은 공사를 완공시킬 수 없는 것인데 너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키고 그에 따라서 지체 상금을 물게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거기 도급인이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지체 상금을 물겠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이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6권을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27번 보세요. 27번은 뭐냐면 이중매매죠. 자, 보시면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를 매매에 줄과 적극 가담이죠. 항상 이러면요. 적극 가담이란 말이 뭐다? 그다 써.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 써. 매도 사실을 알면서는 뭐라 한다? 악이라고 하죠. 악이.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유도한 것. 요청하고 유도를 해. 속였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매도 사실을 알기만 했다. 악이다. 그러면 그것은 유효예요. 알기만 하면 돼.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적극 가담은 무효인데 바로 밑으로 와봐. 이중 매매임을 알고 매했다. 알고. 악이죠? 악의로 매수했다. 무효이다. 아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항상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28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절대적 무효이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봐. 절대적 무효 줄거 봐. 절대적 무효죠. 이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첫 번째 추인이 안 돼. 자, 두 번째는요. 제3자는 선이여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선이여도 보호가 안 돼. 제3자는. 선이여도 보호가 안 돼.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그 매수인이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선이이더라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왜? 이미 배탈 났잖아요. 이미 배탈 났어? 났죠? 어디가 있어? 제3자는 설사 벌써 배탈 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왜요? 적극 가담은 무효이죠. 그러면 그 전득자는요?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29번. 어떠한 일이 있었다. 거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 써요. 거기다가요. 평생 동안 또는 일생 동안 이 말이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이 있으면 뭐다?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우리가요. 우리 시험에만 처음으로 나오는 지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 처음으로 나온 거. 내가 말했죠. 다른 데는 안 나온 우리 시험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한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200개 중에서 한 개 아니면 두 개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알겠죠?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거예요. 자, 내용 그 다음에 30번은요. 해외 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줄고요.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소요 공비를 배상하기로 약정을 했죠.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래서 29번하고 30번을 비교해야 되겠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만하고 일정 기간 이만하고. 31번 법정에 나와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죠. 그 대가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 줄고 통상적으로 용인 그러면 그것은 유효예요. 유효. 그런데 그 수준은 초과하면 맨 끝에 무효예요. 초과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초과하면 무효예요. 바로 밑에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 그 위에서 말했죠. 수준을 초과라고 돼 있죠. 여기는 수준을 뭐한다? 넘어서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초과.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자, 그럼 32번은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농성기간 중 행위에 대해서 근로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의 합의는 뭐죠? 계약이죠. 계약 뭐죠? 임의규정이죠. 이런 임의규정은 나한테 유리하든 나한테 불리하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래, 그럼 노사 간의 합의라고 돼 있죠. 이 합의인 경우 면책 합의가 압력 등에 의해서 공개 몰래 해서가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갔다 왔네. 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반사회적 법령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노사 간의 합의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됐죠? 자, 33번은요. 우리가 금전 소비 대차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유란 말이 뭐죠? 예를 들어서 이자의 약정이 최고가 22%예요. 근데 28%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6%가 초과됐죠. 초과되는 부분이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이 무효이고 그 무효인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거기 줄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써 거기다가요. 맨 끝에 103지반에 해당하죠. 반환 청구 가능. 반환 청구. 그건 전부 다 반환 청구 아니에요. 22%인데 28% 받았죠. 그럼 6%만 반환 청구 이 말이죠. 알겠죠? 자요. 34번 35번 여러분 재밌는 말이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했다. 낮은 금액. 맨 끝에요.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 다운계약서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35번은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바로 옆에요. 허위의 근저권 설정이 허위의 근저권 103지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알겠죠? 사익이다.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것이 34, 35 특히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다 이 말이죠. 됐죠? 자 36번은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효과가 생길 수 없다. 그 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 구비다 써. 104조 위반.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렇게 104조 위반, 강행법규 위반,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자 37번은요.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궁지에 빠뜨린 다음은 치하하는 조건으로 거의급. 아까 말했죠.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된다. 103조 위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 똑같죠. 허위 진술의 대가, 허위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죠. 돈을 이것은 103조 위반이 된다.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39번은요. 노태우 비자금이죠. 그럼 노태우 비자금은 그 자체는 103조 위반이지만 이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는 것.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자 40번은요. 갑은을에게 갑소유 X 토지를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줄고 중도금까지 지급. 왜 이런 말이 나오냐? 계약금의 배액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께 격려하여 주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병 줄고 알고 있던 병. 알고만 있으면 이 사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밑에 적극적으로 교사라고 돼 있네. 적극적으로 교사. 이걸 말한다? 적극 가담이네. 적극 가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중매매가 무효죠? 그래서 갑도 이에 응하여 이래 됐네요. 알죠? 오늘 화장실 많이 가네. 그래서 병과 매매계약 차이라고 병명의로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을이 누구죠? 을이 제1매수인이죠. 제1매수인. 그럼 봐요. 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지금 병이 등기가 됐다고 해서 지금요 을에게요 병이요 을하고 관계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3번이요. 디귿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그다 써요. 직접 병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왜요? 적극 가담해서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부당이득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니은 봐봐요.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이게 지금 연주 책으로 많이 나와. 처음 여러분요. 을하고 병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을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니을 봐봐. 니을 갑을 대위하여 대위 동그라미 대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돼. 대위에다가 쓰고 직접 말소 청구 X요. 직접 말소는 안 되는 거예요. 대위해서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 대위해서. 그 다음 미음은요.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가면 시옷 하나 써. 시옷 미음 비읍 비읍인가 비읍. 죄송해요. 그냥 디귿 니을 미음 비읍 해가지고 뭐라고 쓰냐? 을은
병을 상대로,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그 다음에 X.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라는 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 너무 기니까. 진정명의회복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요? 진정명의회복은 누가 한다? 어제 우리 배웠죠? 소유자가, 소유자. 그러니까 을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숏 하나 써, 숏. 갑에게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갑에게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행 불능 당시 시가예요.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이응 하나 써. 이응. 만약 정이 전득한 경우,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X.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X.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적어놨어. 알겠죠? 그래서 화장실 갈 때, 하러 갈 때 한 번씩 보이면 돼요. 알겠죠? 자, 불공정 법령이요. 자, 41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경솔하게 이루어졌거나 궁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뭐가 된다?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런 봐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거기를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 여러분 얘기했죠? 아버지가요, 1억 원짜리 건물을 아들한테 2천만 원 주고 팔았어. 그래서 아버지는 궁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궁박 경솔이죠? 그것을 주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안 된다. 40번 경매조를 봐봐. 제목 봐봐. 제목 104조. 불공정한 뭐라고 나왔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동그라미 해봐. 의사표시죠. 제목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42번 경매죠. 경매를 뭐냐 써?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43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그래서 일부만 그 말이라. 맨 밑에 하나만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 44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란 이렇게 돼 있나요?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심리적, 명예적 다 포함한다. 이렇게. 정신적, 심리적, 명예적 포함한다. 자, 45번에서요.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그래 됐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특히 뭐다? 궁박은 누구다? 본인. 바로 그 옆에 한번 봐봐요. 계속 나왔죠, 지금. 대리인에 의하여 법령이 이루어진 경우 궁박 여부는 대리인, 궁박은 대리인 OX, X란 말이죠. 그래서 궁박은 누구다? 본인이다. 궁박은 대리인, 그러면 안 되지. 경솔과 무경험 본인 바뀌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은 대리인. 항상 이게 정답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45번을 딱 보면 똑같은 문제가요, 행정사 시험, 세무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다 나왔죠. 알겠죠? 같은 애 똑같이. 부담 없는 증여. 우리는요, 불공정한 법령에는 급부와 반대급부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상이죠. 유상. 이건 뭐요? 부담 없는 증여 동그라미. 증여 명그대 적용되지 않는다죠? 거기다서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행위. 그래서 증여 또는 기부는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행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의 사정을 알면서 뭐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폭행의 악이 줄고 폭행의 악이 알죠? 알면서 플러스 이용하려는 의사 이 말이죠. 어떠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한다. 불공정한 법령이다. 이런 악의가 없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무효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폭리행위죠. 폭리행위란 말의 뜻이 뭐죠? 104조 위반이에요. 104조 위반. 폭리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불균형 부분만 무효이다. 전부가 무효다. 전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불공정인지 아닌지는 언제 기준한다? 법률 행위 시. 계약을 할 때는 불공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불공정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불공정하다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떻게 평가한다? 객관적 가치 가로묻고 그것을 주관적 그러면 큰일 나.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주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한다. 우리 시험에는 무슨 가치다? 객관적 가치다. 객관적. 알겠죠? 그렇게. 자, 법률 해석이죠? 50번. 매매계약서에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죠. 법원은 매도인의 해석에 따라 판결한다. 이러면요, 그다 써. 맨 위에 봐봐. 법률의 해석 제목 봐봐. 제목에다 줄고. 법률의 해석은 뭐냐? 오직 법원만 한다. 오직. 법률의 해석은 오직 법원이 하는 거야. 법원만 해.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서의 특약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 매도인하고 매수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매도인이 해석하는 대로 따른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법원은 그것과 다르게 법원이 독자적으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51번은요. 분양약정에서 당사자들이 분양가격의 결정 기준으로 합의하였던 기준들에 따른 분양가격의 결정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당사자들이 분양가격을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어. 그런데 그 당사자들의 합의한 기준에 의해서는 분양가격을 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분양가격에 대한 뭐가 없으면 합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위 분양약정에 의하여 바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알겠죠? 밑에 보면 뭐라고 되냐? 참고 판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것은 이 위에 판례 그대로 나오는데 일단 이런요, 분양가격 결정이 불가능 동그라미. 그럼 뭐라 해야 돼? 새로운 동그라미,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돼.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동그라미, 합의 동그라미,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새로운 합의가 없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50번은요. 당사자가 합의로 지명한 감정인의 감정 의견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요, 이것을 감정이 달라. 그러면 당신이 감정 평가한 대로 우리는 돈을 지급하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약정 취지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당사자가 이러이러한 기준을 정했는데 그런 기준하고 전혀 다르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법원은요, 무조건 감정사의 감정평가에 따라야 돼?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알겠죠?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달리 다른 또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이제 감정을 할 때는 다시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의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맨 처음에 갑하고 우리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A한테 의뢰를 했는데 A가 엉뚱하게 감정을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은 다른 감정사한테 감정을 의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는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요, 이 두 개, 이 51번하고 52번은 우리가 책에서나 제가 강의할 때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것은 왜냐면 여기가 지금 행정사 시험이죠? 여기에서만 처음으로 나오는 판례예요. 다른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판례예요. 여기 행정사 시험에서만 51번과 50번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에요. 이 판례는. 알겠죠? 다른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럼 53번을 보세요.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예제 서면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어요. 이런 봐봐. 이런 뭐라고 하죠, 여러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학원 오면 합격이에요? 물어보죠? 우리 학원은요, 민법을 몇 번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정말 충실하게 따라오고 결성하지 않으면 거의 다 합격하고요, 작년에 합격 이만큼 했고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에 하나 떨어졌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학원에서 법적인 책임을 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하니까 당신도 최소한의 이 정도 노력해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봐봐. 내가 항상 하는 얘기. 학원이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학원에서 해주는 게 이만큼이 항상 이 정도가 있어야 100%잖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학원은 내가 모든 것을 거의 다 해야 돼. 그런데 좋은 학원은요, 여기서 이만큼 해주니까 내가 하는 거 줄어들 뿐이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학원이든 나쁜 학원이든 내가 해야 될 몫은 있어 없어? 있는데 나쁜 학원을 가게 되면 내가 해야 될 몫이 더 많은 것이고,
좋은 학원 가면 내가 그것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은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법적으로 의무로 진다, 법적으로 책임진다. OX, X.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은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시험도 몇 번 나왔던 것이에요. 알겠죠? 자, 54번은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가 모두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으나, 갑 토지 삼았으나, 모두 삼았으나, 삼았으나 뭐다? 의사일치. 의사일치.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흐르겠다? 의사대로. 그런데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을토지로 표시, 을토지로 표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효력이 있고,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알겠죠? 그래서 갑, 을토지는 무효이다. 그래서 갑토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옆줄 긋고, 뭐라 쓰냐? 매수인은 갑토지에 대해 등기 청구, 이렇게. 갑토지에 대해 등기 청구, 이렇게. 자, 55번 봐봐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 모두 똑같아. X토지를 매매 목적으로 삼았으나 똑같아. 똑같죠? 삼았으나 그 목적물이나 지원 등의 착오니까 둘 다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 그럼 이거 표시한 경우 동그라미? 경우 그러면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해?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해? 써 거기 X토지에 대해 계약 성립 이 말이죠. X토지. 그러니까 매수는 X토지에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4번은 행정사고, 55번은 감정평가사고, 공인노무사죠.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하나는 계약이 무슨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는 등기를 무슨 토지에 대해서 청구하냐. 똑같은 말이죠. X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56번은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써 거기요. 그것을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은 누가 소유자냐? 경락인. 경락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좀 봐봐.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가 상관없이 이렇게. 알죠? 명의인이 취득한다. 그 명의는 누구다?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그 명의는 누구다? 경락인. 이것을 계약 명의신탁. 그래서 신탁자가 돈을 주고 수탁자가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락인,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57번은요. 타인으로부터 명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출연자가 자신의 금원으로 금융기관과 타인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했다. 여러분, 내가 출연자가 누구냐? 써 거기 남편 많이 부족해. 남편 금융기관과 타인 명의 아내 이름으로 예금을 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죠. 그 예금 계약은 금융기관하고 누구다? 출연자가 아니고 누구다? 예금 명의자다. 왜? 이걸 우리말다 금융실명이죠. 금융실명제에서는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예금자예요. 실명 확인을 거친 자. 그래서 남자들 잘 들어야 돼요.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아내의 돈을 남편의 이름으로 통장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남편의 돈을 아내 통장으로. 이건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7번 했죠?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하려고 58번 일방 당사자 갑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죠. 상대방 을이 동그라미 병을 통하여, 대리인이 병이에요. 가로 묶어. 병을 통하여 가로 묶어. 갑과 동그라미 갑. 그래서 을과 갑이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 누가고? 을하고 갑이 의사일치. 을하고 갑이. 그럼 결국 병을 통해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을하고 갑이다.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다 이런 말이죠. 자, 59번은요. 차가 남편 몰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3자를 남편으로, 제3자는 옆집총각이죠. 그래서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 명의로 대출받았죠.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죠? 그럼 봐봐 여기요.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우리가 표현대란 말은 뭐냐면
내가 갑의 대리인입니다. 이 말이죠. 내가 갑의 대리인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이 없어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믿었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제3자가 갑입니다. 이렇게 하고 와서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본인은 아무런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표현대리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계약에 기하여 남편에게 대충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남편에게 대충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 없다. 왜냐? 표현대리가 되려면 첫 번째 본인의 잘못이 있고 두 번째는 현명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요 제3자가 남편이 본인인 것처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처음부터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 사람은요 나는 남편의 대리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죠. 왜? 자기가 남편인 것처럼 행동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의 잘못이 없다. 두 번째 현명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른 시험에도 한 두 번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는 약간 나오기 힘든 게 이걸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어. 줄이려면 어떻게 두 줄 정도 줄여야 되잖아요. 줄을요. 그게 좀 힘들다 이 말이죠. 자, 60번은요. 의사표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아닌 내심의 효과의사로부터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한다. 여러분 해석이라는 거 동그라미 해석이란 말의 뜻이 뭐 법률에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해석이란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말 했으면 원칙적으로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표시주의죠. 표시주의는 내심의 효과의사다.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 말이죠. 내심의 효과의사로부터가 아니고 표시행위로부터 그래야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의 뜻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슨지 표시주의고 상대방과 의사의 일치가 있거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의사주의로 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표시주의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된다? 내심의 효과 의사로부터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가가 아니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된 의사 알겠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 이제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